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실버라디오 DJ 정미희입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잠이 잘 안 와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참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주무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실버라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제 잠 좀 잘 자볼까요? 입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순자 언니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언니 얼굴이 정말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미야,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5시에 벌떡 일어나고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도 요즘 밤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침대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내일 병원 가서 검진 받아야 하는데 손주들 용돈은 언제 보내지? 남편이 진천에서 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하고 계시죠? 나이가 들면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런 변화들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한국 노인 인구에서 불면을 호소하는 유병률이 5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 10명 중 5명 이상이 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주민센터 건강강좌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연구 결과 중에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2022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이 109만 8,819명이며 2018년 85만 5,025명에서 4년 새 약 28%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잠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래요.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에도 영향을 주고 면역력도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면은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내 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 몸 안에는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시계가 있다고 해요. 마치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시계처럼 우리 몸도 나름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계가 점점 느려지거나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노인이 되면 깊은 수면 시간의 감소와 함께 미세각성과 수면 단계의 변화가 더 많아지며 수면의 효율이 감소한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나가서 햇볕을 쬐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며칠 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침 햇볕을 쬐면 우리 뇌가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밤에 잠이 잘 오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딱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된다고 해요. 남편이 진천에서 농사일 할 때도 아침에 해 뜨면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먹고 때로는 거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라도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려고 해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중요하대요. 너무 늦게 먹으면 잠들기 전까지 소화가 안 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6시 반 전에는 저녁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순자 언니가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낮에 소파에서 자꾸 졸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래요.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더 안 온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낮잠을 아예 안 자라는 건 아니고 오후 3시 이전에 20에서 30분 정도만 짧게 자는 건 괜찮다고 말이에요. 저도 요즘 점심 먹고 나서 살짝 눈을 붙이는데 핸드폰 알람을 30분으로 맞춰놓고 자요.
그럼 깊이 잠들기 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침실에서 TV 보시거나 스마트폰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잠이 안 올 때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그런데 이게 잠을 더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침실을 정말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정말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거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희수가 도와줘서 설치했는데 정말 깜깜해지니까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도 중요하대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이 안 온다고. 저는 요즘 19도 정도로 맞춰놓고 자요. 처음에는 전기세가 걱정이네 했는데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향기의 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난달에 딸 희수가 라벤더 향이 나는 작은 스프레이를 사다 줬거든요. 엄마 이거 100개에 살짝 뿌리고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에이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향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물론 향수나 방향제 냄새를 못 참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본인에게 맞는 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에 뭔가 특별한 루틴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잠자리 준비 시간을 만들었어요.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이에요. 처음에는 번거롭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어다닌 발이 시원해지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이에요. 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도 편안해져요. 그 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발끝에 전해지는 따뜻함만 느껴봐요. 그리고 걱정 상자 만들기예요. 이건 주민센터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이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잖아요. 그럴 때 작은 종이에 그 걱정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손주 감기는 나았을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이를 작은 상자에 넣으면서 자, 이 걱정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잠잘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봐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머릿속이 좀 비워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저녁 운동도 도움이 돼요. 격렬한 운동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거요. 저는 유튜브에서 시니어 요가 검색해서 따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딱 20분 정도만 해도 몸이 한결 편해져요. 남편도 진천에서 저녁에 바닷바퀴 돌고 오면 잠이 잘 온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집 앞 공원이라도 천천히 걸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몇 년 전 갱년기 겪을 때 정말 잠이 안 왔거든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잠마저 못 자니까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차마 말하기 어려웠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그때 정말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용기 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 증상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거나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요즘은 수면 클리닉도 많이 생겼고 수면 검사도 예전보다 훨씬 간편해졌대요. 저도 지난달에 검사 받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병원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잠을 못 자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고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고 있어요.
첫 주에는 아침 햇볕 쬐기만 했어요. 둘째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 맞추기. 셋째 주에는 족욕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담도 적고 변화도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아침에 베란다에서 잠깐이라도 햇볕을 쐬어볼까? 오늘부터는 저녁 6시 반 전에 식사를 끝내볼까?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책을 읽어볼까? 이런 작은 다짐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은 밤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낮에 피곤해서 깜빡 오래 잠들어 버릴 때도 있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잠 못 자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순자 언니도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만났더니 미희야, 네가 알려준 대로 아침에 햇볕 쬐고 저녁에 발 담그기 하니까 조금 낫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기본이에요. 손주들과 놀아주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려면 기분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잠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우리 함께 잘 자는 법을 배워가 봐요. 오늘 밤부터는 여러분 모두 깊고 편안한 잠 드시길 바라요. 아, 그리고 혹시 이 방송 들으면서 잠이 오신다면 그냥 주무세요. 전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제 목소리가 자장가 역할을 했다면 더 기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방송하면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시다는 생각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도움이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이런 방법도 좋더라 하는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 고민거리, 궁금한 점들 뭐든 좋아요. 저도 함께 공부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로 편안한 잠 되시길 바라며, 혹시 잠이 안 오시더라도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누워서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기쁨들, 고마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여유가 아닐까 싶어요. 젊을 때는 몰라봤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었잖아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재우려 하지 말고 우리 몸이 원하는 리듬을 찾아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실버라디오 DJ 정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